오키나와의 천사 테루토츠보타의 감동 실화. 죽음의 섬에서 피어난 희망. 1945년 4월, 오키나와는 지옥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 본토를 코앞에 둔 이 작은 섬에서 미군과 일본군이 처절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총성과 폭발음이 끊이지 않았고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가장 큰 비극은 전투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이 민간인들에게 퍼뜨린 공포의 선전이었습니다. 미군이 오면 여자들은 모두 강간당하고 남자들은 고문당해 죽을 것이다. 차라리 명예롭게 죽는 것이 낫다. 천황 폐하를 위해 옥쇄하라. 이런 거짓 선전에 속아 수많은 오키나와 주민들이 동굴에서 집단 자살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며 어린 자식들의 목을 조르고 할아버지들은 가족 전체에게 독약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일본계 미국인 병사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테루토츠보타. 하와이에서 태어나 자란 2세 일본인으로 미군의 통역병으로 오키나와에 파견된 22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두 개의 조국 사이에서 테루토츠보타는 1923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가난을 피해 일본에서 이민 온 1세대 이민자였습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가정이었지만 부모님은 아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일본인의 정신을 잊지 마라. 하지만 미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라. 테루토는 영어와 일본어를 모두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미국 아이들과 야구를 하며 자랐고 집에서는 일본 전통을 배웠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그는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 것입니다. 하와이의 일본인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8세였던 테루토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부모의 조국이 자신의 조국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와이에서는 일본계 미국인들에 대한 차별과 의심의 눈초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테루토는 전쟁의 참혹함을 배웠습니다. 포로 신문 기법, 일본군의 전술, 너희는 일본의 스파이 아니냐? 미국을 배신할 거면 떠나라. 이런 말들을 들으며 테루토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진정한 미국인임을 증명하겠다고. 1943년 그는 미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통역병으로서의 소명. 미군은 테루토의 언어 능력을 주목했습니다. 일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병사는 귀했습니다. 그는 군사정보대에 배치되어 통역병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대응 방법. 하지만 그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본군이 민간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일본군은 점령지 주민들에게 집단 자살을 강요합니다. 미군이 오면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교관의 말에 테루토는 경악했습니다. 같은 일본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곧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전쟁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것을. 1945년 3월 테루토는 오키나와 상륙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죽음의 동굴 앞에서 4월 중순 오키나와 남부 지역. 미군은 일본군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테루토의 부대는 한 동굴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찰병의 보고에 따르면 안에 민간인들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나가라. 우리는 해치지 않는다. 미군 병사들이 영어로 외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테루토가 일본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안전합니다. 나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도우러 왔습니다. 그때 동굴 안에서 여자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안 돼. 나가면 안 돼. 죽는 게 나아. 테루토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일본군의 선전을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독으로 동굴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미쳤어? 안에 일본 병사가 있을 수도 있어. 동료 병사가 만류했지만 테루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손전등과 확성기만 들고 테루토는 천천히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츠보타 테루토입니다. 저도 일본인입니다.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약 50명의 민간인이 두려움에 떨며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노인, 여성, 어린아이들.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일본인입니까? 네, 저는 하와이에서 태어난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제 부모님도 일본에서 오셨습니다. 테루토는 천천히 다가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미군은 민간인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호하고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군대가 말했어요. 미군은 악마라고. 한 어머니가 어린 딸을 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테루토는 무릎을 꿇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제발 죽지 마세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목소리에 민간인들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의 설득 끝에 50명 모두가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미군 병사들은 즉시 물과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군의관이 부상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민간인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해치지 않네요. 그날 테루토는 50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끝없는 구조 활동. 그 후 2달 동안 테루토는 쉬지 않고 동굴을 찾아다녔습니다. 낮에는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선에서 통역을 하고 밤에는 민간인들이 숨어있는 동굴을 수색했습니다. 매번 같은 광경이 반복되었습니다. 공포에 떨며 집단 자살을 준비하는 민간인들. 테루토는 그때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살아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어떤 때는 일본 병사들과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테루토를 배신자라고 욕했습니다. 이게 자식, 일본인의 수치다. 총구가 그를 향했지만 테루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저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은 곧 끝날 것입니다. 이 무고한 사람들까지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의 말에 일부 병사들은 총을 내렸습니다. 전쟁에 지친 그들도 더 이상의 죽음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5월 어느 날 테루토는 가장 힘든 순간을 맞았습니다. 한 동굴에서 이미 집단 자살이 진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동굴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테루토는 미친 듯이 뛰어들어갔습니다. 멈추세요. 제발. 그곳에서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이었습니다. 이미 몇몇은 독약을 먹었고 어머니가 자식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테루토는 그 어머니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이 아이는 살아야 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차라리 내 손으로 더러운 짓을 당하느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테루토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제지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은 아직 독약을 먹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그는 30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5명은 이미 늦었습니다. 동굴 밖으로 시신을 옮기며 테루토는 무력감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직 구해야 할 생명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투의 끝, 새로운 시작. 6월 말, 오키나와 전투가 끝났습니다. 3개월간의 처절한 전투로 일본군 10만 명, 미군 1만 2천 명, 그리고 민간인 15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테루토의 노력으로 구조된 민간인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1,000명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투가 끝난 후 테루토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키나와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는 미군정에서 민간인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오키나와를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돌보고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식량을 분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랑과 정착. 1946년 봄, 테루토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키코. 테루토가 동굴에서 구해낸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키코는 전쟁으로 부모와 오빠를 잃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미군정 사무소에서 통역 보조로 일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테루토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대화만 나누었지만 점차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츠보타 씨는 왜 오키나와에 남으신 거예요? 아키코가 물었습니다. 돌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여기가 제가 있어야 할 곳 같아요. 가족은요? 부모님은 하와이에 계시죠. 하지만 이제 이곳이 제 고향 같아요.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1947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전쟁의 상처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테루토가 구해낸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동굴에서 구조되었던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 아이도 이 행복한 날도 없었을 거요. 영웅으로 기억되다. 테루토와 아키코는 오키나와에 정착해 새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테루토는 나하시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오키나와 경제 재건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성격 탓도 있었지만 전쟁의 기억 자체가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해준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 손자들이 그를 영웅으로 기억했습니다. 1970년대 한 지역 신문이 테루토의 이야기를 특집 기사로 다뤘습니다. 오키나와의 천사 테루토 츠보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테루토의 집 앞에는 감사 편지와 꽃이 쌓였습니다. 그가 구해준 사람들이 찾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있는 것도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 아이도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테루토는 그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화를 위한 증언. 1980년대 테루토는 학교를 찾아다니며 전쟁의 참혹함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누구도 승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죽음을 봤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일본 군국주의가 어떻게 민간인들을 희생시켰는지 증언했습니다. 일본군은 자국민조차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노년의 회고. 2000년대 80대가 된 테루토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두 조국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전쟁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오키나와에서 제가 한 일은 미국인으로서도
일본인으로서도 아닌 인간으로서 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생명을 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내 아키코도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은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수많은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했어요.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2018년 11월, 테루토 츠보타는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하시의 한 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오키나와 전역에서 수천 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구해준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한 90세 노인은 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도 제 자식들도 손자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 세 세대의 은인입니다. 나하시는 테루토를 명예시민으로 추서했습니다. 그가 살던 집 앞에는 기념동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곳에 오키나와의 천사 테루토 츠보타가 살았습니다. 그는 1945년 오키나와 전투 중 1000명이 넘는 민간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두 개의 조국, 하나의 인간의. 테루토 츠보타의 이야기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인간성이 얼마나 빛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국적과 민족을 넘어 생명의 소중함을 지켰습니다. 일본계 미국인으로 태어나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지만 그는 자신만의 답을 찾았습니다. 국적이나 혈통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책임이라는 것을. 그가 구한 1000명의 생명은 그 후손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에 이릅니다. 그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오늘도 오키나와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테루토 츠보타의 이야기를 배웁니다. 전쟁의 비극과 평화의 소중함을,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를.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두 조국을 사랑했지만 오직 하나의 인간애로 살다 간 사람이 잠들다. 테루토 츠보타. 그는 전쟁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준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